인류대학에 당당히 합격하고 세계 초일류 기업에 입사한 아들이 있었다. 그의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어머니가 내게 들려준 사연을 들어보자. 그 어머니는 자식을 잘 키워 출세시키기 위해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식을 뒷바라지했다. 마침내 그녀는 아들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에 입사까지 시켰다. 자식만은 남부럽지 않게 뼈 빠지게 키웠던 것이다. 그 어머니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식당 일과 가사 도우미로 일했다. 어느 날 동네의 어떤 졸부집에서 연락이 왔다. 댁의 아드님과 우리 딸이 결혼했으면 합니다. 그 집의 남자 사장은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돈을 불렸다. 그 집 셋째 딸은 결혼 경험도 있고 성격도 그리 좋지 않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. 그 어머니의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사실을 졸부집에서 알게 된 것이다.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은 결혼했다. 효자인 아들은 지금의 아내로부터 어머니를 모시기로 사전에 약속을 받았다. 그러나 허구한 날 며느리는 친정집이 자기 안방인 듯이 들락거리고 백화점에 가서 돈을 물쓰듯 쓰며 생활했다. 성실하게만 자란 아들은 그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감당하기가 벅찬 모양이었다. 아들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저녁 준비는 어머니가 도맡아 했다.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그녀의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었다. 심지어 청소, 빨래, 반찬거리 준비 같은 집안일은 모두 어머니 몫이 되고 말았다. 그러다 보니 며느리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늘 마음에 거스렸다. 어느 날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받은 아들이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. 어머니는 입원실에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처음으로 꾸짖었다. 돈이 그렇게 좋으냐? 그러고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아들은 연거푸 죄송하다고 말했다.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사이에 아들은 자기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. 어머니의 거처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. 며느리는 이제 어머니를 모시기 싫다고 냉정하게 말했다. 한 집에 살면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며느리의 생각이었다. 아들은 고집불통인 아내를 겨우 설득해서 다시 어머니와 한 집에 살기로 했다. 그렇지만 어머니를 모시는 방법을 달리했다. 그들은 고심 끝에 같은 동네의 양옥집과 그 옆에 작은 한옥을 지어 어머니가 그곳에서 지내시기로 합의했다. 마당이 있는 양옥에는 둘이 살고 조그만 한옥에는 어머니가 살게 되었다. 그 이후로 어머니와 그의 아내는 소소한 다툼이라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. 아파트의 두 집 살림은 어려운 구조를 하고 있다. 옷을 마음 놓고 벗을 수도 없고 편하게 있을 곳도 마땅치 않다. 마당이 있는 곳에서는 두 가구가 사는데 충돌이 덜 일어난다. 양옥과 한옥의 구조상 독립된 살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. 그런데 그들 부부에게 또 하나의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. 각자 다른 문화에서 성장한 그들이 결혼 후 새로운 그들만의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을까? 즉, 금수저인 며느리가 새로운 흙수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일이었다. 또한 나는 그녀의 아들에게 궁금한 것 하나가 있었다.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감과 꿋꿋한 의지로 이처럼 성공적인 삶을 이끌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녀의 아들에게 물었다. 그는 망설임 없이 어머니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. 그는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사랑은 하나의 에너지가 되었다고 말했다. 그러면서 마음속에 깃들인 어머니의 사랑에 진정으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. 그리고 언제부턴가 금수저인 며느리는 이 가정의 문화에 서서히 잘 적응해 나갔다. 집 구조가 그래서인지 고부간의 다툼 대신에 대화의 시간이 늘어났다.
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가정에 아이가 생겼다. 앞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항해할 것이 확실해 보였다.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칼날폼만큼의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지만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면 폭이 넓은 침대로도 너무 좁아진다. 이 팔모드에 나온 말이다.